나는 올해로 100세를 훌쩍 넘겼습니다. 젊은 시절엔 전쟁을 겪었고 중년엔 산업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노년엔 가까운 사람의 배신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드리는 말은 책에서 읽은 문장이 아니라 살됨으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찔려본 기억 여러분도 있으실 겁니다. 설마 그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다. 바로 그 말이 입에서 흘러나오던 날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제자처럼 아끼던 후배가 연구비 문제로 등을 돌렸고 형제라 믿었던 사람이 재산 앞에서 얼굴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분노하기보다 먼저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분노는 나를 향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중년 이후의 배신은 청년기의 배신과 다릅니다. 젊을 땐 다시 시작할 시간이 있지만 인생의 오후에는 이제는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는 자존심의 상처가 더 큽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50대 이후 인간관계 갈등의 상당수가 금전 문제와 가족 간 이해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이해관계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뜻이지요. 나는 오래전 한 선배 교수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상황 앞에서 드러난다. 그때는 냉소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고 보니 그 말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통찰이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선하거나 악하기 이전에 각자의 성향과 이익이 맞물려 나온 결과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마주하는 친절한 얼굴들 또한 변하지 않는 본성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쓰는 가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돌멩이에 걸려 넘어졌다고 돌을 향해 소리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돌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내가 그 자리를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이지요. 사람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그가 변했다기보다 우리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늦게 본 것일지도 모릅니다. 노년의 지혜란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우리를 갉아먹지만 이해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나는 수십 년간 학생들에게 정의와 이상을 가르쳤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깨달았습니다. 정의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 보호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생을 오전과 오후로 나눈다면 오전은 세상을 향해 나를 확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큰 꿈을 꾸고 더 멀리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후가 되면 규칙이 바뀝니다. 이제는 확장이 아니라 수성입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을 품으려 하지 말고 나를 지키는 울타리를 세워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즈음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젊은 시절의 방식대로 사람을 믿고 속마음을 털어놓고 가진 것을 아낌없이 퍼주다가 결국 빈손이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경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100년을 지나오며 깨달았습니다. 노년은 축소의 시간이 아니라 정제의 시간입니다. 관계를 줄이고 말을 줄이고 욕심을 줄이되 대신 존엄은 더 단단히 붙드는 시간입니다. 시인 괴테는 말했습니다. 노년은 우리에게
젊은 날의 열정을 빼앗는 대신 통찰을 준다. 그 통찰을 외면하면 우리는 넓고도 철들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께 3가지 원칙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법이 아니라 노년에 휘둘리지 않고 서는 법입니다. 마지막까지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한 3가지 절대 원칙, 이제 하나씩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입니다. 나는 예수님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내 삶은 가벼워졌고 침묵이 깊어질수록 내 삶은 단단해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말이 늘어납니다. 외롭기 때문입니다. 살아온 세월을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이야로 시작하는 문장이 점점 길어집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어느 날 동창 모임에서 기분이 좋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을 했네. 다들 웃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상하게 모임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연락이 줄었고 농담 속에 묘한 가시가 섞였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기쁨을 나누려 했지만 누군가의 비교가 되었구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의 불행에는 연대감을 느끼지만 타인의 성공에는 은밀한 위협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환경일수록 그 감정은 더 강해집니다. 40, 60대는 인생의 성적표가 어느 정도 드러난 시기입니다. 그래서 남의 성공은 곧 나의 미완성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나는 그날 이후 자랑을 멈췄습니다. 좋은 일은 가슴에 묻었습니다. 기쁨은 나와 가족 안에서만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인간관계가 더 평온해졌습니다. 노년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품격입니다. 둘째는 비밀입니다. 술 한 잔 들어가면 사람은 약해집니다. 너니까 말하는 건데 라는 문장은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를 위험하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나는 한 동료 교수에게 가정 문제를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다른 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깨달았습니다. 비밀을 지키지 못한 건 그가 아니라 처음 입을 연 나였다는 것을. 비밀을 지키면 나는 그 비밀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말하는 순간 나는 그 비밀의 인질이 됩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그 말은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노년의 상처가 깊은 이유는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을 잃은 뒤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또 하나의 상처가 얹히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설명하려 하지 말아라. 이해받으려 애쓰지 말아라.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방패다. 우리는 젊을 때 소통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선택적 침묵이 미덕입니다. 모든 진심을 다 꺼내놓는 것이 진정성이 아닙니다. 어떤 진심은 지켜야 할 성기와도 같습니다. 말이 적어지면 처음엔 답답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뚝뚝해졌냐고 묻습니다. 변했다고 합니다. 정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정 많던 시절 우리는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습니까? 100년을 살며 나는 알았습니다. 말은 공기처럼 가볍지만 그 결과는
돌처럼 무겁습니다. 노년의 입은 문이 아니라 자물쇠가 되어야 합니다. 열기보다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입을 닫으면 적어도 스스로를 공격할 무기를 남에게 쥐어주지 않습니다. 침묵은 당신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자랑에도 누군가의 도발에도 쉽게 풀티키리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입을 다스리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절반 이상 지켜집니다. 본 3. 두 번째는 지갑입니다. 나는 여든이 넘어서야 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돈을 성공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더 벌어야 인정받고 더 가져야 안정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00년을 살아보니 돈은 과시의 수단이 아니라 방어의 수단이었습니다. 돈은 사치를 위한 장식이 아니라 인생의 거센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통계를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치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되려면 최소한의 경제적 자립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병원에 갈지 말지조차 고민해야 하고 자식의 눈치를 보며 말을 삼켜야 합니다. 나는 한 동료를 기억합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거액을 빌려주었습니다. 금방 갚는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결국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관계도 끝났습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었네. 그의 눈빛을 나는 잊지 못합니다. 그 눈빛에는 배신보다 더 큰 자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빌려주는 순간 관계는 변합니다. 친구는 채무자가 되고 나는 채권자가 됩니다. 평등했던 관계는 기울어집니다. 이후 만남은 계산이 되고 웃음은 부담이 됩니다. 만약 거절했다고 떠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애초에 친구가 아니라 당신의 지갑을 향해 서 있던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단호합니다. 나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이것이 나의 원칙입니다. 자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모가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 미리 나눠주고 싶다. 사랑이겠지요. 그러나 나는 수많은 가정을 보았습니다. 재산을 미리 넘긴 뒤 부모의 말 한마디가 가벼워지는 장면을 말입니다. 효도는 계약이 아닙니다. 재산을 넘긴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마지막 울타리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통장 잔고보다 더 중요한 주도권입니다. 내가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힘, 그것이 곧 존엄입니다. 돈은 행복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은 불행을 피할 선택지를 줍니다. 나는 이것을 수십 년의 세월 끝에 배웠습니다. 젊을 때는 명예를 져갔고 중년에는 성취를 져갔습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안정이 전부입니다. 안정이 있어야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해야 품위가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좀 희생하면 되지.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노년의 희생은 미덕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가족 전체가 흔들립니다. 내가 서 있어야 자식이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기댈 수 있습니다. 지갑을 닫는 것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지갑을 지키는 것은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남의 부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내 노년을 책임져야 한다. 그 말 속에는 단단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결국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돈은 추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유입니다. 자유가 있어야 존엄이 있고 존엄이 있어야 노년이 빛납니다. 세 번째는 고독입니다. 나는 이른에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그날 학교를 나서며 수십 년 동안 울리던 강의실의 웅성거림이 갑자기 터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는 울리지 않았고 찾아오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몰랐던 정막이 얼마나 깊은지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고독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후 우울감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관계의 단절이라고 합니다. 직함이 사라지고 역할이 줄어들고 불러주는 자리가 없어질 때 우리는 스스로 쓸모없어진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억지로 약속을 만듭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도 술자리를 이어가고 시끄러운 모임에 몸을 던집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왜 더 공허해집니까? 군중 속에서 느끼는 고독은 혼자 있는 고독보다 더 깊기 때문입니다. 나는 80이 넘어 한 가지를 실험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아무 소리 없이 앉아 있는 것, 텔레비전도 끄고 라디오도 끄고 휴대전화도 멀리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생각이 맑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정화라는 사실을. 내면이 빈 사람은 혼자 있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극을 찾습니다. 그러나 내면이 채워진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독은 위대한 영혼의 운명이다. 나는 이 말을 젊은 시절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고독은 나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깊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노년에 가장 강한 사람은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모임에 초대받지 않아도 초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 자신과 화해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90이 넘어 글쓰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출판을 목표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에 한 장 나와 대화하듯 써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외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 내가 나의 가장 오래된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권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취미 말고 진짜로 빠져들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십시오. 그림이든 악기든 텃밭이든 공부든 좋습니다. 몰입은 마음을 구원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순간이 쌓이면 고독은 두려움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다면 그것은 세상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아직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년은 축소의 시간이 아니라 완성의 시간입니다. 관계를 줄이고 소음을 줄이고 대신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입을 닫고 지갑을 지키고 문을 닫아 고요를 맞이하십시오. 그 문 안에서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나는 이제 혼자 있는 저녁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요한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많이도 살았구나. 그리고 아직도 나와 함께할 시간이 남아있구나. 고독을 견디는 힘이 곧 노년의 힘입니다. 번우 이제 100년을 돌아본 사람으로서 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백을 하려 합니다. 나는 한때 좋은 사람으로 불리고 싶었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고 속마음을 숨기지 않았으며 필요하다면 내 것을 내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온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나는 자주 지쳐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다 보니 정작 나 자신에게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은 더 이상 평가받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지키기 위한 시간입니다.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변했어? 사람이 너무 냉정해진 것 아니야?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 많고 순했던 시절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잃었습니까? 나는 오랜 세월 끝에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품격 있는 이기주의는 노년의 미덕입니다. 이기적이라는 말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기주의는 남을 해치는 태도가 아닙니다. 나를 먼저 무너지지 않게 하는 태도입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먼저 자신에게 씌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옆 사람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을 닫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지갑을 지키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고독을 선택하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나는 수많은 제자들의 노년을 지켜보았습니다. 끝까지 존엄을 지킨 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웠다는 것. 그들은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고 필요 이상의 관계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일상, 자신의 리듬, 자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한국 사회는 유난히 정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오래 알았으니까. 그러나 정이 깊을수록 상처도 깊습니다. 이제는 정에 끌려다니지 말고 원칙 위에 서십시오. 원칙은 차갑지만 오래 갑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초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압니다. 혼자일 때 비로소 나는 가장 단단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오늘 마음속에 한 문장을 새겨보십시오. 나는 입을 닫고 나를 지키겠다. 나는 지갑을 지켜 존엄을 지키겠다. 나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문장들은 단순한 다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수십 년을 버티게 해줄 방패입니다. 노년은 쇠퇴가 아니라 선택의 시간입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킬지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명예도 소문도 남의 평가도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바로 당신 자신을 끝까지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의 고요하고 단단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늙은 교수가 마음 깊이 축복을 보냅니다.